일루미나티는 어떻게 전세계를 감시하는가? 최근 인기가 된 포켓몬고가 보안 문제에 심각한 취약점이 발견이 되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포켓몬고 심각한 보안 취약점 발견돼 대규모 정보 유출 가능성, 구글 계정으로 가입한 이용자의 이메일이나 구글 포토에 저장한 사진 등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구글 계정으로 서비스에 가입할 때 발생한다. 가입 버튼을 누르면 별다른 안내도 없이 가입자의 구글 계정에 대한 정권을 게임 운영 회사가 갖게 된다. 포켓몬고 게임 개발자가 가입자의 구글 계정을 자기 것처럼 쓸 수 있다는 의미다. 리브 연구원은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이메일이 다른 인터넷 게임 서비스에 가입할 때 쓰는 인증 수단인 점을 감안하면 가입 시 구글 계정으로 인증한 다른 인터넷 게임 사이트 계정들의 보안도 위험할 수 있다. 고 말했다. 포켓몬고의 인기를 노린 사이버 보안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보안 업체 프루프포인트는 안드로이드 버전 포켓몬고에서 악성 코드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드로이드잭이라는 원격 액세스 도구가 설치되어 해커들이 사용자의 스마트폰을 장악하는 악성 코드다. 해커들이 포켓몬고를 대상으로 작업을 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밝혔다. 이제는 당연하게 된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까지 우리는 개인정보에 대한 경각심 없이 우리의 자유와 권리를 당연하게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의 창립자이자 추정 재산 대략 450억 달러 정도로 최연소 억만장자 중 한 명이며 이제는 세계 최고 부자 10위 안 에드는 초거부가 된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의 수익 모델은 바로 우리의 정보입니다. 세상에 공짜 페이스북은 없다. 페이스북은 공짜가 아니다. 페이스북이 공짜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공짜 서비스를 미끼로 모은 사용자가 돈이 되기 때문이다. 페이스북이 지난 2014년 벌어들인 돈은 124억 6,600만 달러였다. 페이스북은 자선단체가 아니다. 세계인이 매일 쓰는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적지 않은 비용이 든다. 서버 운영비부터 최고급 개발자의 인건비, 페이스북에 돈을 보탠 투자자에게 돌려줄 배당금 등 돈 나갈 일이 많다. 지난해 번 돈 중에서 95억 2,600만 달러, 10조 5,800억 원, 이 비용으로 나갔다. 이런 천문학적인 비용을 내려면 더 많은 돈을 벌어야 한다. 페이스북 돈 대신 사용자 정보 받는다. 페이스북은 사용료 대신 사용자에게서 정보를 받는다. 이름과 나이, 성별 같은 인구 통계학적 자료만 모으는 게 아니다. 좋아하는 책과 음악 같은 취향과 좋아요 단추를 누르고 공유한 콘텐츠의 성격까지 차곡차곡 쌓아둔다. 내 것 아닌 내 것 같은 내 것 아닌 내 정보 이쯤 되면 한번 따져 물어보고 싶어진다. 도대체 페이스북 사용자 정보는 누구 거냐고? 답은 허무하다. 페이스북 소유다. 페이스북이 사용자에게서 수집한 빅데이터는 페이스북의 자산이다. 사용자가 소유한 정보는 자기가 올린 콘텐츠까지만이다. 그마저도 전체 공개로 올렸다가 누군가 퍼간다면 내 뜻대로 지우기 어렵다. 페이스북이 사용자에게서 모든 빅데이터는 페이스북의 자산이다. 한 페이스북 사용자는 연애 가능성을 예측한다는 페이스북 연구 결과를 보고 근거가 된 데이터를 공개할 수 있냐고 물었다. 페이스북 데이터 과학팀은 익명화된 빅데이터는 철저히 내부용이기 때문에 대중에게 공개하지 않는다. 라고 답했다. 페이스북만 이런 건 아니다. 구글, 네이버, 다음 등 거의 모든 무료 인터넷 서비스는 사용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수익 모델을 갖고 있다. 콘플러스처럼 노골적으로 고객 정보를 내다 팔진 않더라도 이중시장 구조를 가진 공짜 인터넷 서비스 회사는 우리 정보를 도매금으로 때로는 잘게 쪼개서 광고주에게 내다 판다. 페이스북을 공짜로 쓰면서 우리가 내주는 것은 인터넷 활동에 관한 총체적 정보다. 그러니 공짜라고 마냥 좋아해선 안 된다. 공짜의 대가로 무엇을 내줘야 하는지 한 번쯤 돌이켜봐야 한다. 페이스북이 작년에 우리 정보를 내다 팔아 번 돈은 한 명당 1,300원이었다. 북미 지역은 광고 단가가 더 비싸 9,800원에 달했다. 공짜 페이스북의 대가는 그 언저리에 있음직하다. 이미 우리는 기업, 인터넷상, 국가기관의 개인정보들을 스스로 내어주었습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인적사항과 지문, 음성, 키, 몸무게, 유전자 정보, 건강상태, 신체장애 등 신체적 정보 또한 도서 및 비디오 등 대여 기록, 웹사이트 검색 내역, 물품 구매 내역, 사상, 신조, 종교,
가치관 등 정신적 정보, 병역 정보, 학력 성적 등 교육 정보, 전과 기록, 법적 정보, 직장 근무처 등 근로 정보, 소득, 신용카드 번호, 카드 사용 내역, 저축 내역, 대출 또는 담보 설정 내역 등 재산적 정보, 휴대폰에 등록한 일정까지 이 모든 개인 정보들이 특정한 집단의 이익을 위해 사찰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주요 컨텐츠들을 제공하는 기업들이 보안 문제의 심각한 취약성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미국의 초법적 정보기관 NSA와 거대 기업들이 의도적인 협력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폭로한 2013년의 스노든 게이트, 프리즌 프로젝트의 폭로의 전말을 모두 듣고 나면 우리가 어떠한 사회에 살고 있고 이대로 가만히만 있는다면 미래엔 어떻게 될지 알게 되실 겁니다. 스노든 게이트의 전말 2013년 6월 전직 CIA 요원이자 미국의 국가안보국 NSA의 계약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은 미국이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스노든이 공개한 국가안보국의 극비문서는 규모와 범위 두 측면에서 놀라웠다. 미국은 매일 200억 건이 넘는 전 세계의 통신 내역을 실시간으로 감시, 수집하고 있으며 미국 국내뿐만 아니라 프랑스, 독일 등 전 세계 수십 개국의 모든 민간인, 심진 각국의 국가원수까지 감시 대상에 포함하고 있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세계 최대 인터넷 기업들과 수십 개국의 정부가 자발적으로 미국 정부의 고객과 자국민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 중이라는 사실이다. 미국 정부는 미국 최대 전화회사 AT&T를 비롯한 다수의 전화회사들과 파트너십을 맺어 모든 전화에 대한 접근권을 얻었고, 애플, 구글, 페이스북, 유튜브, 스카이프 등 거대 인터넷 기업들은 미국 정부에게 고객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승인하는 비밀 계약을 맺었다. 따라서 미국 정부는 아무런 보안 절차 없이 언제든 이들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감시, 수집할 수 있었으며 극비 문서에는 미국 정부가 기업의 도움으로 전 세계인의 정보를 열람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이처럼 여러 기업들의 협력 외에도 미국 정부는 광범위한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외국 정부의 정보도 제공받았다. 미국은 정보협력 국가를 모든 정보를 제공받는 A급, 부분적인 정보를 공유하는 B급으로 나누고 관리했다. A급에는 최고 우방 국가인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영국이 포함되는데 이들은 자국민의 전화번호, 이메일, IP 주소 등을 미국에게 제공했으며 심지어 미국의 감시 프로그램으로 자국민에 대한 감시를 확대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B급 국가에는 한국, 일본, 독일 등 제한적인 협력 국가가 표기되어 있는데 미국은 이 국가들에게 제한적인 정보를 제공받으며 동시에 감시 프로그램을 이용해 B급 국가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수집했다. 이처럼 미국은 인터넷 기업, 각국 정부와의 협력 이외에도 미국에서 수출되는 라우터에 도청 툴을 심거나 인터넷의 악성 소프트웨어를 유포해 무차별적인 감시망을 구축하고 있다. 미국의 이러한 정보 수집은 전 세계인이 모르는 사이에 미국이 모든 사람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전 세계를 감시사회로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미국 정부는 수집한 정보들을 테러 방지를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발표했지만 스노든이 유출한 자료에 의하면 대부분 정치적, 경제적 목적으로 사용했다. 각국 정상의 핸드폰을 도청하거나 세계적인 정유회사, 에너지 회사를 겨냥한 도청활동으로 정치적, 경제적인 우위를 차지하는 데 이용한 것이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미국이 전 시기의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인 실시간 감시체계를 구축했다는 것이며 필요하다면 정부가 우리의 핸드폰, 컴퓨터를 언제 어디서든 열어볼 수 있다는 사실이다. 어웨이크 리뷰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국가기밀을 폭로한 에드워드 스노든 그의 폭로로 미국이 전 시기의 모든 민간인, 심지어 타국 국가원수의 핸드폰까지 도청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스노든은 폭로 당시 자신이 유일하게 신뢰한 단 한 명의 기자 그렌 그리널드에게 기밀 정보를 제공하는데 이 모든 과정을 담아 책을 내기도 했고 영화화까지 되기도 합니다. 2014년 퓰리처상 선정위원회는 스노든의 내부 고발 보도를 2014년 퓰리처상 공공서비스 부문 수상작으로 결정했으며 선정위원회 내부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안보보다 인권위 손을 들어준 결정이라는 평입니다. 이 실시간 감시 체계를 프리즘 프로젝트라고 합니다.